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 시작합니다. 5월 29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인천시장 후보 4명의 5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 발전, 유정복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제시했습니다. 문병호 후보는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를, 김웅호 후보는 시민 직접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화성시 8판면에 뇌병변 등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 학교가 오늘 문을 엽니다. 소아암이나 백혈병을 앓는 학생이 입원 치료받으면서 공부하는 병원 학교는 전국에 33곳이 있지만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 학교가 개교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등대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컨퍼런스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일주일간의 여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항로표지 전문가 500여 명이 참가해 항로표지 신기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데 등대융을 전시회, 등대 토크 콘서트 같은 체험 행사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냐, 영종용유국제도시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지구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데 영종만 넣을지 용유까지 포함할지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원시가지가 신도심 위주 도시개발로 인해 수원 화성과 수원역 등 원도심이 급속히 슬럼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도시재생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이 선호하는 루프톱. 전망 좋은 건물 옥상에서 음식과 술을 즐기는 공간인데 상가 건물마다 루프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5월 29일 화요일자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1면 보시겠습니다. 각 정당의 인천시장 후보가 내놓은 5대 공약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시장에 출마한 각 정당 4명 후보들의 5대 공약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 공약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교육감 그리고 기초단체장 후보들 공약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서해평화협력지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유정복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원도심 부흥을 꾀하겠다. 문병호 후보는 신혼부부들에게 20년 장기 임대 아파트를 연 1만 호씩 제공을 하겠다. 김웅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시민의 정부를 구축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후보 5대 공약 가운데 공통되는 부문이 이 평화, 청년, 원도심, 기업, 일자리, 또 복지, 교통 등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판 1면 한번 봐볼까요? 경기도 화성에 뇌병변 등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 학교가 전국 최초로 29일 개교한다는 소식인데요. 화성시 8탄면 브론코 기념병원에 문을 열 예정인 이 병원 학교는 장애가 중복된 학생들의 조기 치료와 교육을 전담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병원 학교는 장기간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병원 안에 설치된 학교인데요. 전국에 모두 33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 질병을 앓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여서 뇌병변을 비롯한 중도 또는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 학교는 이번이 처음 개교하는 것인데요. 맞춤형 교육에다 의사, 교사, 교육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와 팀 티칭으로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면 한번 보시죠. 7면 경제면입니다. 국제항로표지협회 컨퍼런스가 성공적 항해, 지속가능한 지구, 하나된 세상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항로표지란 다소 긴 제목의 주제를 내걸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했으니까요. 6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엔 전 세계 산학연 항로표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서 항로표지 분야에 대한 신기술 그리고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제 열린 개회식에서 프란시스코 국제항로표지협회 의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 간 협력 정신을 잘 보여주는 행사로 이번 총회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항로 표지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선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 그리고 국제 항로 표지선 교류 행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토크 콘서트를 비롯한 다채롭고 다양한 그런 부대 행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18면 제2사회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 영종지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국제도시로 바꿔달라 이렇게 원하는 반면 용유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영종 용유국제도시로 바꾸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중구청이 이달 말까지 영종지구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데요. 영종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에 이 영종지구로 표현되어 있는 명칭을 바꿔달라 이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영종지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 와중에 현재 살고 있는 영종도 주민과 용유도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인천경제청은 명칭을 임의대로 바꾸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인 명칭을 확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같은 18면 제2사면 보실까요? 이 수원시 원도심 양극화에 관한 분석 기사가 눈에 띕니다. 수원 이 원도심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와 노후주택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기사인데요. 실제로 최근 영통구 같은 경우엔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반면 팔달구, 장안구, 권성구 등 상당수 지역은 쇠퇴하는 추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이 외곽의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기존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 화성 그리고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의 슬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또 광교 신도시를 비롯한 소위 그 명품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로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이 급부상하면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문화복지시설 그리고 민간이 투자하는 상업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이 신도시 쪽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원도심의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원시정연구원이 펴낸 수원시 세태구역 현황 및 분석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도심 인구 감소가 최근 20여 년 사이에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판 19면 사회면 보실까요? 옥상에서 음식물을 내다 파는 이 루프톱, 이 상가들이 인천 시내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그리고 악취, 또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의 손길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입니다. 심지어는 남동구에 있는 한 그 루프톱 카페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는 담배꽁초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투기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공지문이 붙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옥상에서 이 커피와 주류 등을 판매하는 루프톱은 현행법상 불법에 속한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테라스와 옥상은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신고하지 않고 고정식 지붕이나 기둥을 설치 또는 비닐 천막으로 지붕과 벽을 옥상에 올리면 건축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할 자치구는 이 단속에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천 경기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강 후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공방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진영은 이른바 형수욕설, 음성파일 공개, 그리고 채무죄로 치적을 둘러싸고 흠집내기식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결말은 어떻게 날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세택 PD 나와 있습니다. 우선 형수욕설 음성파일 공개를 둘러싼 공방전 어떤 상황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가족인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이른바 형수욕설 음성 녹취 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인 유튜브에 의해 영상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법률 위반 신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로 분류되면서 차단된 것인데요. 이후 자유한국당은 또 다른 해외 사이트인
비메오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연이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녹음 파일 공개가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즉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맞물리면서 역으로 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자신의 가정사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또 반격을 당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지난 13일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거론하며 네거티브전을 게시하자 이 후보 측은 남 후보의 가정사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가슴 아픈 가족사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남 후보 아들의 성추행, 마약 밀반입, 여성 마약 권유와 같은 일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면서 남 후보의 이혼 이력과 아들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약속은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남지사의 도정 운영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가 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응수할 경우엔 남경필 후보가 당하는 이 타격보단 이 후보 자신이 입을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로 맞붙으면 경기지사 선거 구도의 화두가 비난전으로 흐르면서 후보 자질검증 기간이 늘어나는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후보로선 막말 논란에다 성남 조직폭력 연루 의혹 등 남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거티브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재가 더 많다는 논리입니다. 네, 네거티브전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 이재명, 남경필 두 후보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채무 제로, 그러니까 경기도의 채무를 남경필 지사가 임기 중에 모두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두 후보가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채무 제로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입니다. 이 후보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모두 갚은 상태, 남경필 후보는 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채무 중 갚을 시기가 된 금액을 모두 갚은 상태를 각각 채무 제로 기준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경기도지사 출범 당시 미지급금과 기금 차입금 등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2조 7천억 원을 다음 달까지 상환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민선 6기 경기도가 상환해야 하는 돈은 모두 갚게 됩니다. 남 후보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경기도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남 후보는 민선 6기 출범 당시 3조 2천억 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5천억 원은 민선 7기부터 갚아야 할 채무이며 올해 6월 말까지는 돌아오는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난 2월 전임 시장이 남긴 6천억 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해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7년 만에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지방채 채무의 경우 90억 원이 남아있지만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고 했는데요.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는 이자 변제기가 있는 금전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경기도는 막대한 지방채 등의 상환 시기가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남경필 후보는 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먼저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의 상환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다가 올해 초 가까스로 채무 제로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후보 측은 28일 대변인 논평에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 자신의 치적 쌓기용으로 변질돼 정산이 진행 중인 사업에 있지도 않을 빚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남 시민을 기만한 처사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네, 이 채무 제로 그리고 형수 욕설 놓고 설전이 아주 점입가경인데요. 두 후보가 이번에는 경기연정, 즉 경기연정은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만 민주당과 함께 연정을 꾸몄던 건데요. 경기연정을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무 제로에 이은 남경필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 2탄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남경필 가짜 연정, 아쉬우면 연정, 아니면 독선이라는 제목 아래 진짜 연정을 했었는지 따져보면 거짓이었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자 이번엔 남경필 후보 측이 연정 파트너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모욕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발끈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경필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연정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갈등과 분열만 일으켜온 인식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억지 주장으로 연정을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의 경기도 연정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실을 맺었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찬사를 보낸 상생과 통합의 길을 갈지 독선과 갈등의 길을 고집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측도 즉각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가짜 연정의 이중성을 지적했는데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후보 캠프 백종덕 대변인은 이재명 캠프는 남 후보의 연정 전체를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 성과가 없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연정에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지만 다만 그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후보의 네거티브전이 점차 선거가 다가오면서 가열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16년 동안 쌓인 경기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기도를 건설할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이재명 후보. 전국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를 창출했던 본인에게 한 번 더 경기도정을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남경필 후보. 이 본격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에 들어간 형국인데요.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경기도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슈 톱파보기 오세택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에는 다소 더울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4도, 수원, 의정부, 용인 25도, 평택 26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5m, 물결은 최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오전 초속 5에서 9m, 오후 초속 3에서 7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조지 애덤스.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5월 29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인천일보가 제30회 인천보훈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인천보훈대상 시상은 상위 군경 미망인, 유족, 유자녀, 장안아내, 특별보훈, 일반인, 모범단체 모두 8개 부문입니다. 6월 8일 접수 마감.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제30회 인천보훈대상 후보자 공모에 보훈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